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4월 26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에 맞이해서 다음 주 4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1일 금요일까지 주식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의 영업일은 짧습니다. 목요일 날이 석가탄신일, 그리고 금요일 날이 근로자의 날로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실질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주식시장이 열리면은 이제 4월 시장이 마무리된다. 이 점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자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4월 주식시장, 그래도 3월보다는 훨씬 좋았잖아요. 3월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4월에는 그래도 1700선부터 1900선까지 반등을 좀 지속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까지도 조금 아름답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더라고요.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별다른 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이제 중국 시장, 항상 우리 장중에는 중국 시장을 잘 봐야 된다고 했는데 월요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 시장의 3월 광공업 기업 이익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미국 시장 따라서 갭상승을 하더라도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할지 또는 거기서 이제 상승폭을 반납할지 10시 반 이후에 중국 시장과 연동하는 흐름을 파악을 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잘 파악을 해서 중국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화요일 날이 이제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좀 많이 쏟아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새로운 추가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대책의 효과를 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좀 좋지 못하죠. 상황이 좀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적인 또 경기 부양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 한번 주목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수요일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고요. 한국의 5월 제조업, 비제조업, BSI 이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히 좋지 못하겠죠.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1분기 GDP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2월, 3월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내도 마이너스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역성장 기록할 것이고 이미 지나간 과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악재로 작용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호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투자하실 때 감안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국내는 석가탄신일로 휴장인데 미국은 연준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유로존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1분기 GDP 성장률도 발표가 있는데 역시 좋지 못하겠죠. 그리고 중국의 4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부터는 그래도 조금 경제 활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에 대해서는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쉬는 가운데서도 이제 중국 시장이 올랐나 내렸나,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는 어떻게 됐나, 이런 점들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제가 하루에 그래도 하나씩은 에피소드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제 방송 꾸준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건 없겠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는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 그리고 이제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는데 1분기 GDP가 안 좋게 나온 날 또 통화정책 회의 있고 하기 때문에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EU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하려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매입 프로그램 확대라던가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는 좀 될 걸로 같고, 그래서 유럽 쪽이 경기 부양이 되는지 여부는 좀 한번 역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 이런 데는 어느 정도는 좀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거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일본이라던가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주목을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날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의 날인데요. 이날 4월 수출이 발표되죠. 5월 1일이기 때문에 4월달 수출 관련된 부분의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이미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안 좋다 발표가 나왔고, 21일부터 30일까지라고 달라질 바는 딱히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국내는 좀 코로나 쪽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10일 동안이라도 살짝 회복 국면인지 이런 게 이제 5월 달과도 상당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한국의 4월 수출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4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죠. 이런 게 미국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5월 4일 월요일 날 국내 주식시장에 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5월 4일 월요일 날도 국내에서는 지금 징검다리 연휴 연차 하나만 쓰면은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쉬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개장은 하지만 크게 움직임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월화수 1900선 이상에서 저는 현금 비중을 50%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휴에는 좀 주식을 잊고 오랜만에 좀 휴식을 취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일부터 당장 이제 미국 시장 상승으로 반등을 하면은 현금 비중을 확대를 해서 현금을 좀 50% 정도까지는 가져가자. 이런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지금 김정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김정은 식물인간설까지 또 오늘 아침에 보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지금 어쨌든 있고요. 반등 어쨌든 4월 달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살짝 수익이신 분들이라면 이제 수익 실현 해주시고 현금 비중을 늘려주시면 되겠고, 또 손실이신 분들 2,000선 이상에서 물렸다. 손실 정말 컸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해야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5월 달에 좀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 일이 없다면 그래서 조금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천주로 오랜만에 조금 작은 종목 하나 가져왔어요. 한국카본이라고요. 본행제 생산업체입니다. 금요일날 산업부 장관이 한국카본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기업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대통령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의 장관이 기업에 방문했다는 거는 좀 기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좀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7천억 규모의 미래 친환경 선박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한국카본에 가서 했어요. 즉 한국카본에 더 지원이 많이 되겠죠.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보셔야 되고, 본행제 납품업체인데 현대중공업그룹과 삼성중공업에서 LNG선 수주를 하고도 본행제 발주를 하지 않은 물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행제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5월, 6월 달에 카타르라던가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서도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가 예상됩니다. 국내 조선사에서 발주를 할지 중국 조선사에서 발주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쪽도 이제 한국카본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한국카본의 입장에서는 수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종목으로 한국카본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6,380원 아래에서는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도 좀 푹 쉬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도 성업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